잠시만요. 요걸 공유를 안 했네요. 1번부터 보시면 재고자산이죠.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성격이 상이한 거, 다른 걸 샀을 때는 배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맞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뭐 할 때만요? 낮을 때. 그래서 요거 있었잖아요. 우리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무슨 법 쓴다 그랬었어요? 저가법.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세요. 우리 적성품은 적성품 또는 이제 위탁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누가 팔아야 되는 거죠? 수탁자가 판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못 팔았을 때에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위탁자는 내 물건을 팔아달라고 주는 거죠. 수탁자는 그 부탁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다음의 사채를 2016년 1월 1일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액면이자율이 높죠. 그러면 액면이자율이 높으면 무슨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사채 상각할 때 유효 이자율 기준이었었고요.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 한다 그랬어요?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거기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배당 정답은 3번이세요. 일단 배당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돈으로 준다, 현금 배당. 주식으로 준다,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뭐 할 때요? 줄 때. 그래서 받을 땐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하면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근데 줄 때는 뭘로 처리한다 그랬었어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금 배당하잖아요. 그럼 분계 이렇게 돼요.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 자본의 감소,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주식 배당하게 되면은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 자본 감소,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의 증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현금 배당하면 자본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다음은 단기매매 목적으로 매매한 주식회사 학동의 주식거래 내역이다. 2018년 12월 31일에 주식회사 학동의 공정가치가 주당 만원이면 2018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단기매매증권 뭐요? 평가 손익. 거기 보시면 1000원에 만원이었었는데 500주 팔고 12,000원 됐죠. 그 다음에 1000주에 7,000원으로 샀었죠. 그러면 결론은 만원이었던 건 어차피 만원이니까 신경 쓸 게 없죠. 그러면은 1000주에 대해서 얼마가 늘어난 거냐면은
3,000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만원 이익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300만원 이익.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5번 정답 3번입니다. 요건 여러 번 풀었었죠. 재단세, 자동차세, 회비는 세금과 공과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적십자 회비 있어요. 무슨 회비요? 적십자 회비.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입니다. 요거 가끔씩 붕괴로 나와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대한 분류죠. 우리 원가 행태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움직인다 변동비, 안 움직인다 고정비.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은 추적 가능성이죠. 추적 가능성의 직접비하고 간접비.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7번 개별 원가는 비쌀 때, 종합은 쌀 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우리 공정 나오면 뭐였었어요? 종합이었죠? 요거 잘 나오죠, 은근히 답으로.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다음에 나머지는 맞죠? 9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어렵게 낼 때 이렇게 낼 때가 있어요.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해요. 우리 평균법에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선입 선출법이 있었죠. 요거는 말 곱하기 완 플러스 그 다음에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 있었죠. 그 다음에 완성품 무슨 양이요? 환산량은 분모만.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분모하고 분자. 기말제공품은 뭐요? 공식 다. 요것도 순서예요. 그래서 2번인 이유가 뭐냐면 제일 먼저 물량 흐름 파악해야 돼요. 그 물량 흐름이 뭐냐면 전량 투입이냐 균등 투입이냐 있었죠. 그래서 그거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 계산하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번 학동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구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그래서 실제가 1000시간이고 실제가 1100시간이고 예정이 몇 시간이에요? 1000시간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지금 얼마냐면은 2천만 원에 1100시간. 그 다음에 예정이 지금 시간당 얼마 나왔죠? 2만원 나왔죠. 얼마 나왔어요? 2만원. 그 다음에 곱하기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기준이에요. 그러면 1100시간. 그러면 2200 나옵니다. 그러면 둘이서 얼마 차이 나죠? 200만원. 항상 누구 기준? 실제 기준. 실제보다 크니까 과대배부. 정답은 1번.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의제 매입세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우리 이거 외웠었잖아요. 원칙은 102분의 2라 그랬었고, 그 다음에 중소 제조기업하고 개인은 104분의 4,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죠. 근데 거기에 법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법인 음식점. 법인 음식점은 몇 분의 몇이에요? 106분의 6입니다. 근데 거기 몇 분의 몇이라고 쓰여 있죠? 108분의 8이라고 쓰여 있죠. 아니요. 걘 102분의 2예요. 여기 없는 거는 다 102분의 2예요. 이건 옛날 거. 유흥주점이 예전에 104분의 4였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거 공부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법 바뀐 거. 그래서 지금 법으로만 무조건 보셔야 돼요. 옛날 법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2번.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총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같은 거. 정답 1번의 이자소득입니다. 왜냐면 이자는 안 빼줘요. 이자는 그냥 내가 받은 걸로 세금을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라는 걸 빼줘요. 연금소득공제라는 걸 빼주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빼주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빼줍니다. 이 필요경비가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소득이 수익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1번 보시면 사업상 증여, 증여한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건 거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가장 옳은 거죠.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1번의 사업상 증여는 사용 소비하는 날이 아니고 증여한 날이에요. 증여한 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입니다. 전세금 또는 이런 것들은 날짜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날짜 잡기가 애매한 것들은 다 마지막 날로 봅니다.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는 이것도 시험 문제 답으로 잘 나오죠.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낼 때, 인취하는 때도 맞고 수취하는 때, 돈 꺼낼 때, 돈 넣을 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에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 반출은 반출된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는 때가 아니고요. 반출된 때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다음 설명 중 뭐 한 거요? 맞는 거. 1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대손 요건을 갖춘 경우 예정신고 때는 안 돼요. 왜냐하면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만 가능해요. 무슨 신고 때만 된다고요? 확정신고.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지만 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돼도 안 돼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우리 승용차 관련된 거는 요것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택시 회사나 무슨 회사요? 렌트카 회사. 이런 식으로 그 꼭 승용차가 필요한 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 빼놓고는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입증된 접대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에요. 우리 불공이죠? 토지는. 그래서 공제받을 수 없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5번인데요. 거기 보시면 일단 1번 2월 결손금 10년이 아니고 15년으로 바뀌었어요. 일단 15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가 아니고 옛날 거부터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 왜 틀렸냐면 우리 종합소득세 순서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였잖아요. 그리고 기타 전에 연금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먼저 나왔죠? 기타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2월 결손금 시험 문제 나오면 주로 이거예요. 뭐냐면은요, 이거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뭐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제가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것도 좀 잘 봐두세요.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번 일반 전표. 6월 12일 우리 월급 줄 때 세금 띄는 거 예수금이었었죠?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금 110, 대변에 보통 예금 110. 그 다음에 6월 20일은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기에 대손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요? 아, 대손 충당금이 아니고 통장으로 돈 들어왔죠. 그래서 보통 예금 165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누구에 대한 거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월 20일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보험 들었죠? 500번대 보험료 152만 6,890원 통장에서 나갔죠? 이거 일부러 금액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27일 기순상사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 구입하려고 먼저 줬죠? 먼저 줬다. 선급금 지순. 대변의 당좌 예금. 그 다음에 12월 15일 800번대 복리 후생비 50만원.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 금금 50만원. 무슨 카드요? 부자 카드. 이렇게 나오면 일반 전표는 꼭 5개 다 맞추셔야 돼요. 요 정도면은. 그리고 아무리 많이 틀려도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2개 이상 틀리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한쪽이 쉬우면 반대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론이 어려우면 실기가 쉽거나 아니면 이론이 좀 쉽게 나왔어. 그러면 실기 중에서 어떤 파트들이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쉽게 나온 파트에서 최대한 많이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합격 활락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기 때문에. 다 쉬울 순 없잖아요. 그 다음에 6월 15일 기계장치를 구입했죠. 매입의 과세 중앙역
차변의 기계장치 1,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50. 그 다음에 5월 20일에 앞서 준 거 있었죠? 성급금 550.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장에서 1,100. 그 다음에 7월 2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몇 cc요? 근데 몇 인승이죠? 9인승이면 괜찮아요. 몇 인승까지가 불공 후보라 그랬죠? 8인승까지였어요. 그래서 얘는 카과예요. 그래서 인승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예, 승합차라고도 나오긴 했죠. 근데 또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cc만 보면 1000cc만 넘으면 뭐라고 써요? 불공이라고 써요. 예. 그러니까 cc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앞에 있는 승합차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인승도 봐야 되는데 시험장 가면 cc만 눈에 들어와요. 1000cc만 넘으면 불공이라고 써요. 예. 계산서 나와도 불공이라고 써요. 계산선 무조건 면세예요. 그러니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문제를 많이 풀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문제를 너무 많이 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익숙해져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 나왔을 때 좀 잘 틀립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800번째 차량 유지비. 왜 차량 유지비로 써요? 거기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 4만원. 그 다음에 미지 급금 44만원. 아, 카드 이름 써야죠. 그럼 무슨 카드요? 대양카드. 카드일 때 꼭 카드 써야죠. 그래서 다 풀고 요런 거 빼먹었나 한 번씩 보세요. 저도 예전에 AT 시험 볼 때 이거 4개 빼먹었었거든요. 그래갖고 나오기 전에 찾아갖고 다 정리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8월 5일 그래서 매출의 과세 민국이요. 대변의 제품 매출 1,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50. 그 다음에 현찰로 얼마 받았어요? 1,000. 외상으로 얼마 했어요? 650. 8월 18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예쁜 꽃 차변에 800번대 접대비 20. 그 다음에 보통예금 20. 그 다음에 9월 16일 생산부서 회식했죠? 그래서 매입의 현과 강남 차변에 500번대 복리후생비 7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7만원. 그 다음에 뭘로 줬어요? 현금. 정리하시고. 계산서 무조건 면세요. 뭐. 계산서 나왔는데 딴 게 될 수가 없어요. 세금 계산서는 불공이 될 수 있지만 계산서 무조건 면세예요. 면세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요거 나쁘지 않아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부가가치에서 여기 어디 갔냐? 부동산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월에서 3월 예정이니까. 그래서 F2 한길.
1동 1층 101호. 그 다음에 면적은 100제곱미터 상가. 그 다음에 2018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5천에 200. 그 다음에 커피 상사. 1동에 2층에 201호. 그 다음에 면적에 93호실. 2016년 2월 1일에서 1월 31일 2천에 100. 그 다음에 재계약했죠? 2020년 1월 31일 4천만원에 100만원. 끝. 그래서 요 문제 나쁘지 않아요. 다양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당사는 제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다음의 자료는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귀속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잠시만요. 그러고 보니 여기로 들어오세요. 부가가치세 모요 신고서 들어오셔서 2기 뭐예요? 확정이죠. 그래서 2기 확정이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0월에서 12월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부는 여기입니다. 1번에다가 8억 7천에 8천, 아이고 8억 7천에 8,700. 용세율 없음. 용세율 없으니까 다 뭐예요? 매출. 그리고 가로 헷갈리면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4번입니다. 619045. 그 다음에 직수초는 몇 번이에요? 6번. 450에 40. 그 수출이니까. 예. 그 거기에 있는 영세율 없으면 이거 넣을 필요 없다. 그 뜻이에요. 어떤 거요? 아무 말 없으면 공급가액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세액 포함이라고 나오면 그때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봐야 돼요. 모두 잘 봐야 되냐면 평소에 내는 스타일 있잖아요. 거의 낼 때 보면은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그런 말 없으면은 다 부가세 별도라고 보고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 보시면 8억 1천에 8,100을 받았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월 5일, 1월 24일. 그럼 일단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10번에다가 아무 말 없으면 일반이에요. 그래서 8억 1천에 8,100.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4,500만 원은 늦게 받았죠. 법에서 늦게 받으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지연수치. 이런 걸 지연수치라 그래요. 근데 왜 지연수치냐면은 거기 보시면 공급 시기가 10월 며칠이에요? 5일이죠. 우리 세금계산서 원칙은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는 발행해서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늦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늦게 받았다 그래서 무슨 수치라 그래요? 지연수치. 얼마요? 4,500. 이렇게만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치분 고정은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11번. 그래서 11번에다가 1억에 얼마요? 1,000. 그 다음에 9인승이기 때문에 이거 불공 아니에요. 맞죠? 아까 몇 인승까지가 불공이라 그랬어요? 8인승. 근데 9인승이니까 불공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카드로 사신 건 여기죠. 그래서 40번에 900에 얼마요? 90.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문제 4번 결산. 거기 보시면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이죠. 그래서 요게 기본이라 그랬죠. 부가세 예수금 얼마요? 1000. 그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1800. 대급금이 많으면 많이 샀단 얘기예요. 그다음에 예수금이 많으면 많이 뭐 했다? 팔았다. 그러면 많이 못 팔았으니까 돌려받아야 됩니다. 돌려받는 건 미수금.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하고 납부세액은 뭘로 하라고요? 미지급 세금.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인데요. 1억 3,250이 1억 2,500이 됐죠. 그래서 얼마 떨어졌어요? 750.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75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700 얼마요? 50. 뭐 이거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3번 미지급 비용을 계산하래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1월 15일까지 250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몇 월 며칠이죠? 네, 12월 31일이죠. 그러면은 1월 15일 날 주는 거는 1월 15일 날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는 몇 월 며칠까지만 신경 쓰는 거예요?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줘야 되는 이자 비용 얼마 주면 된다고요? 130. 그 다음에 대변에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얼마요? 130. 왜 130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250만 원은 1월 달에 신경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몇 월 며칠까지만 신경 쓰면 돼요? 12월 31일까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 그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옴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가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래서 1월에서 12월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대손 누르시고 여기에 몇 프로요? 2%.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냅두고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지우고 미수금 냅두면 되죠. 금액 저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저 입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따가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여 결산을 행하시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재료 7,500이죠. 근데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아직 도착 안 한 거 있죠. 그러면 원재료 얼마 되는 거예요? 7,650. 그 다음에 제공품은 얼마요? 5,000. 그 다음에 제품은 얼마요? 2억 3,400. 왜냐면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은 요거 매입자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아직 못 판 거는 우리 회사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합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은근 잘 나와요. 공급식이. 이론에도 잘 물어보죠.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기말 원재료 가셔서 7,65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가서 5,000. 기말 제품 가서 2억 3,400. 그 다음에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리고 일로 오세요. 여기 합잔 들어오세요. 합잔 몇 월 며칠이요? 네, 12월 31일.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외상 매출금 보이세요? 얘하고 2% 차이 나야 돼요. 몇 프로요? 2%.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수금 있죠?
미수금도 여기 잔액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잔액하고 여기 잔액하고 몇 프로 차이 나야 돼요? 2% 차이 나야 돼요. 몇 프로요? 2%. 그러면 잘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018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다음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생산직. 그래서 생산직 직원 신나라 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나라 씨를 사원 등록하고 기본사항 입력은 생략하되 세부담이 뭐 되도록이요? 네,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요거 이제 나가시고 여기 인사급여에서 사원 등록 가서 몇 번으로 넣으라고 했냐면 201번 신나라 750420123456 그 다음에 입사년월일은 2018년 8월 1일. 그리고 요거 키포인트예요. 여기 밑에 생산직 등 여부. 그래서 생산직 등 여부 가셔서 여기에다가 생산직 꼭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 근로비과세는 매번 강조드리지만 요 밑에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사항이 맞느냐 틀리냐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넣을 거 없고 부양가족 가셔서 본인 맞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오연진님 좋겠네요. 복권이 1억 당첨되셨습니다. 근데 복권 당첨금은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배우자 맞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어머님 박순래님 4812282346418418 요분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급여 300만원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외우세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70% 공제해줘요. 몇 프로요? 70%. 그러면 300만원에 70%면은 210이에요. 그러면 90만원이 됩니다. 얼마가 되세요? 90만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로소득 금액이 90만원이고 거기 보시면 양도소득 금액 얼마 있죠? 20만원 있죠. 요거 더하면은 총 얼마가 돼요? 110만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누구냐? 어머님은 부루 가셔야 돼요. 왜냐면 금액이 얼마 넘었기 때문에 100만원. 요거 꼭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 어디 갔냐?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몇 프로 빼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70%. 500만원 넘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람 보시면 박순래님까지 했고 그 다음에 동생 신기해 78112425146114 근데 거기 보시면 퇴직소득 금액이 100만원 넘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녀 신아름 98050821451188 됩니다. 왜 되냐면은 저기 일용근로는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녀 심보름 18012046651154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첫째가 아니고 뭐예요? 둘째. 그리고 자녀 해지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녀는 7세부터 20세까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동으로 떠도 요거 옛날 거라 뜨는 거니까. 그래서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제일 키포인트는 박순례 님이에요. 그래서 몇 프로 뺀다고요? 500만 원까지는 70%. 그래서 300에서 70% 빼니까 90만 원 나왔는데 거기에 양도소득 금액 20만 원 있었죠? 그래서 더해서 얼마 된 거예요? 110만 원. 합해서 100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다음 문제. 2018년 7월 1일 입사한 김강남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정근무지를 반영한 소득명세, 연금저축,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2018년 6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전세대금 대출 받았고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며 민국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그 다음에 김강남 씨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연말정산. 그래서 연말정산 오셔서 F2 김강남.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명세 가서 종전 먼저 넣어야죠. 주 강남 상사 11186 11111 아이고 잘못 들어갔네. 11186 11111 그 다음에 2018년 1월 1일에서 6월 30 그 다음에 급여 1800 상여 900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건강보험 824400 그 다음에 장기요양 62000 그 다음에 고용보험 175500 그 다음에 국민연금 810000 그 다음에 소득세 420000 42000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가셔서 보험료 자동차는 되는데 저축성은 안 되죠. 그래서 일반 가셔서 540 그 다음에 저축성은 60 그 다음에 교육비 가셔서 본인의 얼마요? 500 야간대학원이든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 50만원까지 되죠. 그래서 의료비 가셔서 아무 말 없으면 본인 거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에다가 350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용카드에 1120 직불에 130 현금에 얼마요? 20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주택 차입금 원리금 뭐야? 상환액. 그래서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잠시만요. 여기 있어요. 34번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있죠? 네. 또 여기 위칸에다가 얼마 넣으시면 되냐면 330 넣으시면 돼요.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요 칸 있죠? 네, 여기 위에 칸.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대출기간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자 30만원 갖고 원금 얼마 갚았대요? 300. 그래서 그 금액을 합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안 나오던 게 뭔가 하나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네, 저희가 저기 언제냐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최근에 거 풀 거거든요. 시험에 최근에 나온 거. 그럼 거기도 보면 왜 합격률이 낮았냐면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안 내던 게 나왔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퇴직연금 지금처럼 키시면 돼요. 추우면 편하게 키세요. 끄고 싶을 때 끄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은행이에요? 신한은행 110-110-110 납입금액 얼마요? 120 끝.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마무리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 반에 우리 남은 거 있죠? 그것도 풀 겁니다.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